네, 안녕하세요. 이민주 육아상담소 이민주입니다. 아이의 발달과 놀이는 뗄래야 뗄 수 없고 놀이와 놀잇감은 또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아이의 발달을 돕는 놀잇감과 놀잇감 활용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아이 연령에 따라서 발달 포인트가 다르고 이 부분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야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경험과 자극을 주어서 어느 한 부분 발달 지연 없이 제 속도에 맞게 균형 있게 또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다고 수도 없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아이 발달을 위한 적절한 자극과 경험은 대단히 무언가 가르쳐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일상에서 놀이, 이 놀이를 통해 아이들의 전인적 발달을 도울 수가 있어요. 놀이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놀이를 하는 순간만큼은 아이 본인이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야 해요. 더불어 발달을 도울 수 있는 놀잇감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죠. 열린 장난감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정해진 방법이나 정답 없이 아이가 주도성을 갖고 다양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놀이할 수 있는 장난감을 말하는데요. 열린 장난감, 대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레고 듀플러입니다. 제가 클래스 101에서도 이 레고 듀플러를 활용한 두뇌 발달 놀이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었는데 레고 듀플러가 아이들의 발달에 도움이 되는 건 알지만 정작 이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놀잇감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영유아의 연령별 발달 포인트를 짚어주면서 연령별 수준에 맞는 놀잇감 활용 방법도 각각 말씀을 드릴게요. 크게 발달 포인트는 신체 발달, 인지 발달, 창의력과 사회 정서 발달, 언어 발달까지 이렇게 5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보고 전인적 발달을 도울 수 있는 레고 듀플러를 활용한 놀이법도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발달 포인트는 신체 발달을 돕는 놀이법. 신체 발달은 크게 이 대근육과 소근육으로 구분을 하는데 먼저 아이가 뒤집고 앉고 또 기고 서고 걷고 이렇게 돌 전후로 대근육이 굉장히 빠르게 발달을 해요. 물론 손가락을 폈다 접었다 눈앞에 보이는 물체를 잡기도 하고 당기기도 하면서 소근육도 점차 사용을 하기 시작하죠. 소근육 발달은 만 1세 이후 더욱 빠르게 또 더 섬세하게 발달해 가는데요. 소근육 발달을 통해 밥을 먹을 때 숟가락 등 도구를 사용하고 또 바지와 팬티를 내려 배변 활동도 하고 연필을 쥐고 그림을 그리거나 글자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놀이 속에서 아이가 작은 근육을 좀 더 섬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자조기술 능력도 키워줘야 하고 또 눈과 손의 협응력도 키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 아이는 사실 선천적으로 양쪽 가운데 손가락이 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생후 6개월부터 지금까지 재활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후 14개월, 15개월쯤 비교적 일찍부터 젓가락을 사용하는 등 이 소근육을 사용하는 발달이 빠른 편이에요. 그만큼 아이가 경험하는 놀이 자극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레고 듀플러는 특히 브릭을 미는 힘으로 끼우는 동작, 또 당기는 힘으로 빼는 동작을 반복하면서 기본 운동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고 구멍에 맞춰 끼우는 것으로 눈과 손의 협응력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듀플러의 크기가 만 1세부터도 딱 잡고 놀이하기에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저는 2돌 이전부터 잘 활용을 하고 있고 연령이 높아지면서 좀 더 조립이 섬세해지고 더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해가면서 공강지각력도 키워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발달 포인트는 인지 발달을 돕는 놀이법. 제가 10년 가까이 교육 현장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만 1세부터 만 5세 취약 전 아이들까지 발달에 맞게 놀이를 통한 학습을 진행했는데요. 레고 듀플러를 활용해서 한글 놀이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면서 기본적인 도형을 인식할 수 있고 색깔 분류 놀이를 통해 색에 대한 인지도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지금 26개월인데 어렵지 않게 즐기는 놀이들이기도 해요. 같은 색깔끼리 쌓아보기도 하고 또 쌓아놓은 브릭의 개수를 세어보면서 수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숫자를 차례대로 나열해 보거나 같은 숫자를 찾아보기도 시도할 수 있어요. 크다 작다, 길다 짧다, 높다 낮다 등 기초적인 수 개념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연령이 더 높아지면 조립 과정을 즐길 수 있고 또 현재 코딩 교육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데 만 3세부터 만 5세 아이들은 레고 듀플러를 활용해서 언플러그드 코딩의 기초적인 내용을 즐겁게 경험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발달 포인트는 창의력 증진을 위한 놀이법. 오늘 강의를 시작하는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놀이는 정답이 없어요. 놀이를 하는 모든 순간 아이들은 생각하고 의도하고 시도합니다. 레고는 특히 설명서가 함께 동봉되어 있고 레고 박스 앞에 완성된 그림이 이렇게 멋지게 보이면 꼭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부모님들이 계세요. 절대로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설명서대로 조립하지 않고 나만의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즐거움도 느끼고 또 시행착오를 겪으며 상상력과 창의력이 무궁무진하게 증진될 수 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특히 설명서가 있는 놀잇감을 아이에게 제시할 때는 설명서를 빼고 충분히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끼워보고 무너뜨려보고 또 무너지면서 부서지는 모습을 보며 깔깔깔깔 즐거워하고 어떤 방식으로 탐색을 하든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후에 아이가 원해서 완성된 모습대로 나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라는 표현을 한다면 그때 설명서를 보면서 조립해도 충분합니다. 나아가 유아기가 되면 자기만의 구성물 설계도를 만들고 이 미리 구상한 것을 듀플로를 활용해서 실물로 만들어 직접 조작해 볼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아이 스스로 구성하는 작품들이 굉장히 멋지고 직접 만든 구성물을 가지고 놀이할 때 훨씬 더 집중해서 오랫동안 가지고 노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네 번째 발달 포인트는 사회 정서 발달을 돕는 놀이법. 부모나 형제, 또래와 함께 놀이하면서 아이의 사회 정서 발달을 도울 수 있는데요. 자유롭게 구성을 시도해보고 또 생각처럼 구성이 되지 않아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충분히 다시 시도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아요. 또 구성놀이는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기에 승패에 집착하는 아이들도 결과보다 놀이 과정을 즐길 수 있음을 경험시켜 줄 수 있어요. 듀플러는 다양한 테마가 있는데 그 중에 아이의 흥미를 관찰해서 관심 갖는 테마를 선택해주면 훨씬 더 소통이 가능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요. 저희 아이는 최근 동물에 관심이 굉장히 높아져서 숲속 동물, 바닷속 동물 등 이런 동물 친구들 놀잇감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듀플러도 동물 친구들을 가지고 놀이하면서 숲속을 구성하기도 하고 또 놀이판을 활용해서 역할놀이를 아주 재미있게 즐길 수 있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발달 포인트, 언어 발달을 돕는 놀이법. 놀이를 통해 언어 발달도 도울 수 있는데 사실 언어 발달을 이렇게 마지막 포인트로 소개하는 이유는 이미 앞에 네 가지 영역을 돕는 놀이를 즐기면서 아이와 즐겁게 상호작용하고 있고 아이 또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언어로 표현하고 또 놀이 상황에 맞는 말을 문장으로 구사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언어 표현력도 함께 증진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이의 표현에 따라 적극적으로 반응해 줄 수 있어야 하고 언어 발달을 촉진시켜 줄 수 있는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 언어 발달을 도울 수 있습니다. 대화가 가능한 아이들만 언어 자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말이 트이지 않았거나 이제 막 말이 트이는 영아기 아이들도 동물 피규어의 이름을 말하거나 특징적인 소리나 움직임을 의성어와 의태어로 표현하며 즐겁게 언어놀이가 가능하고 무엇보다 언어 표현과 타인의 반응에 흥미를 가지면서 이 상호작용, 이 소통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아이는 굉장히 활발하게 소리내고 표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며 언어가 빠르게 발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아이의 발달을 돕는 놀잇감과 연령별 수준에 맞는 놀잇감 활용 방법을 신체, 인지, 창의력, 사회정서, 언어 발달 5가지 영역별로 자세히 설명드렸는데요. 함께 소개해드린 레고 듀플러 활용법으로 아이들과 더없이 즐거운 놀이 경험을 할 수 있길 바라봅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길 바라며 저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